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한국의 버블은 일본의 버블보다 더 심각합니다. 라는 영상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버블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버블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닌데 그 눈이 삐인 거죠. 이 보이는 걸 다 믿는 거죠. 쉽게 말하는. 이걸 버블이라고 믿지 않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믿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정상적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머리에 이제 꽃밭인 분들.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버블이 작년부터 이제 꺼져나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뭐 집값 하락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 시장이나 소비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잠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품이 이제 앞으로 계속 빠져나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수준에 맞지 않게 물가나 어떤 그런 부동산이 너무 비싸요. 그렇다고 뭐 그만한 능력을 지불할 사람 많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거기를 억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출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자기 능력이 맞지 않은 분들, 그 버블을 쥐어진 분들, 그분들이 이제 거품이 빠져나가면 좀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법의 경제 이제 붕괴 과정을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의 법의 경제가 어떻게 붕괴되고 그 후에 일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근데 난 웃긴 게 미디어나 다큐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보여줘. 안 그래요?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일반 대중들은 왜 일본의 법의 경제 붕괴 과정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일본의 안 좋은 점은 정말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문화. 법의 경제 붕괴되는 것도 일본에 안 좋은 거죠. 뭐 아라포나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걸 더 잘 따라해. 더 심하게 따라해요. 그래서 더 심하게 따라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버블이 꺼져 나가는 것에 비해서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차 대출금 어떻게 갚으려고. 그리고 이제 매달 그 아파트 대출금이나 원금 어떻게 갚으려고.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텐데 모아둔 돈은 없고 어떻게 버티려고. 지금 직장 들어가기 힘든데 무슨 수로 직장을 쉽게 그만두고. 무슨 배짱이냐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거품은 한순간에 확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뭔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희눈다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침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어떤 갭 차이는 확 벌어질 겁니다. 나름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갭 차이는 앞으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습니다. 잠깐 왔다 갈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달라. 뭐가 다릅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뭐 그리 잘났는데? 안 그래요? 우리나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일본의 버블하고 우리나라 버블하고 다른 게 뭐냐? 일본은 그래도 정말 잘 나갈 때 버블이 낀 거고, 우리나라는 잘 나가지도 않는데 버블이 낀 거야. 잘 나갈 것도 없는데. 이거 놀랬던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빚진 사람 너무나 많아요. 부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나오는 건데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특히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더 빚을 벌리면 안 돼. 왜냐면 여자분이 훨씬 더 갚아나가기 힘들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시장에서. 막말로 여자분들 중에 투자 쓰리잡 하시는 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투자 쓰리잡 많잖아. 찾아보면. 근데 여자분들 중에 투자 쓰리잡 포잡 하시는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 많지가 않을까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투잡하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해야 되거든요. 몸을 쓰든 머리를 쓰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지만 이 자리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빚을 많이 지면 내 능력으로 갚아가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빚이 있는 분들은 더 이상 빚을 늘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 됩니다. 소비도 하면 안 돼. 지금 빚이 있는 분들, 여자분들 중에 뭐 명품백 사가지 리보밍 하시는 분은요, 명품백 팔아야 됩니다. 그 뭐 중요합니까? 빚만 잔뜩 있고 명품만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내가 힘들어져가지고 명품이 팔려고 하면 그 얼마 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지고 나서 눈치채고 나면 늦습니다. 정말 안 좋아지고 나서 거품이 확 꺼지고 나서 그때 알면 늦어요. 아직까지도 뭔가 아무 일 안 일어나겠지. 우리한테는 뭐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 나라에서 해결해 주겠지. 제일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거야. 나라에서 해결해 주겠지. 뭘 해결해 준답니까? 자기가 가진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죠. 해결 못 합니다. 바랄 거 바래야지. 오늘에 나와, 내일에 나, 한 달 뒤에 나를 분리해 생각하는 뭐 유체이탈입니까? 유체이탈하는 사람들 다 모여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분리해서 사는들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말이 분리지 그냥 현실의 피 아닙니까?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공군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도망간다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도망가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 막다른 골목이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뭐 대책 있습니까? 대책 없잖아. 지금부터 다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결해야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제 빚이 있는 분들은 늘리면 안 됩니다.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 맞게 살아야 됩니다. 능력에 맞지 않게 빚지고 비싼 차 몰고 비싼 물건 쓰시는 분들 자각하시고 메탄지 하셔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든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못 줄이면 나중엔 더 못 줄여요. 나중엔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점점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잖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갚아 나갈 겁니까? 나중에 더 올라가면 못 갚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뭔가 내가 좀 갚을 수 있을 때 진짜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 커지면 진짜 못 갚습니다. 손도 못 씁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알면 늦습니다. 늦으면 사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인지하시고 빚 있는 분들은 빨리 갚으세요. 나몰랄 하지 마시고요.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문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큰 경제 규모와 2배 이상의 인구, 그로 인해 받쳐주는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출산율도 일본은 1.1을 넘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버블 붕괴와 인구 붕괴 문제가 일본보다 덜할 거라고는 꿈도 안 꾸는 게 좋은 겁니다. 최소한도로 잡아도 훨씬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심하죠? 지금도 심해. 지금 버블이 완전히 깨지도 않았는데 심해요. 여러분 서울은요 0.5명대입니다. 서울은 출산율이. 아니 서울이 가장 살기 좋다며. 근데 출산율은 왜 꼴찌야? 부동이 꼴찌입니까? 서울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출산율을 평균치를 다 깎아먹어. 안 그래요? 아니 서울에 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 근데 정작 출산율은 형편없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집값이 비싸고 결혼 허들이 높으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출산율 올리기 힘들고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게 우리나라 결혼시장은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결혼하는 마음을 가져야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결혼하겠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자들이 노라고 얘기하면 결혼할 수 없어. 근데 지금 돌아온 현상을 봤을 때는 남자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확실히 많아졌어.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이제 노총각 되면 아,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절부절 못한다거나 어떻게든 막 결혼하려고 안달리 쓴다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 물론 지금도 그런 분이 있는데 확실히 그 수가 적어졌습니다. 오히려 나이 먹고 결혼해야 되는데 한 달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면 욕먹어요 이제. 퐁퐁난다고 보신 욕먹습니다. 확실히 옛날보다 남자분들이 결혼에 집착하지 않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길 가는 공이님 나이대 20대 초반 중반 저 친구들 중에 결혼 생각이 없는 남자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연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통계에서 보시면 20대 남녀 중에 연애하는 분들, 연애하고 있는 분들이 2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2명. 연애면 연애 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아예 연애할 생각이 없대요. 연애가 고프지도 않고 연애를 안 하니까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잠깐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지속될 것 같네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결혼이 허들이 높고요. 너무 결혼에 대한 거품도 심합니다. 여러분, 난 개인적으로 부동산 거품도 심하지만 결혼 거품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결혼 자금이나 능력은 한정적인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뭔가 거는 조건이 너무나 커요. 그 조건을 죄송하지만 남자분들한테 다 몰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못하겠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남자들도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고 이혼을 하는 것도 상당히 높은데 이혼하면 거기다가 재산을 반띵해야 되고 내가 결혼하면 이제 들어간 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럼 여자분들 생각을 달리 먹어야 돼요. 이젠 결혼 가지고 뭔가 내 어떤 가난한 생활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살아야 됩니다. 결혼 안 하고 나서 어떻게 살지도 고민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땅에서 능력이 없으면 결혼 안 하고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들은요. 보통 여자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애초에 연예인들은요. 관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하고 소득 수준과 경제 규모가 다릅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집과 아파트만 보더라도 우리랑 레벨이 다르다는 거 대반이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여자분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미디어나 예능 같은 것들이 다 여자분들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여자분 입맛에 맞게. 근데 그게 비현실의 끝판왕이에요. 비현실. 말도 안 되는 것들은 뭔가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보여져. 소위 말하는 매기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안타깝죠. 그걸 매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들은 저기 매긴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왜냐. 저기 나오는 게스트들의 어떤 경제적 수준과 어떤 그런 레벨 수준이 보통 사람들은 못 따라하거나 저걸 따라하면 나는 빚쟁이가 되고 돈을 모으지 못해요. 근데 뭔가 그걸 당연하게 알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연애나 결혼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일본이 뭐가 왔습니까? 초신남이 왔습니다. 초신남, 저신남이 왔어요. 일본도 꽤 오래 갔습니다. 초신남, 저신남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일본도 지금 2000년 초반에 초신남, 저신남이 오고 나서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도 1.1을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신남 들어오고 있어. 제대로 들어오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낮은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잠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초신남, 저신남 비율이 많아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뿐이지 지금도 이 지지층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초신남, 저신남 세대로 가버리면 지금 20대들도 그 마음을 30대까지 마음을 먹게 되면 그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젊은 사람들 일할 사람은 적어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은 더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지금부터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나중에 터지고 나서, 위기가 직면하고 나서, 뭔가 잔뜩 쌓이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못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 좀, 지금 시각을 냉정하게 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노후 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냐? 앞으로 돈 관리 어떻게 되냐? 앞으로 내가 나한테 주어진 빚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탕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고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고책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